안녕하세요, 노세현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토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암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지털화돼서 작업을 하기에 수월한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을 한데 묶어서 좀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툴이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도비사에서 많은 이런저런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토샵 되겠습니다. 포토샵, 저희가 요즘 포토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뭔가 디지털로 합성을 하든지 뭔가 디지털로 되게 많은 변화를 주는 것들을 저희가 약간 속어로 포토샵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요. 사실은 포토샵은 철저하게 암실 베이스로 작업하는 사람들을 디지털로 그 암실 베이스에서 하던 작업들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업.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미니플레이션 하기 위한 작업보다는 사진을 훨씬 더, 네, 촬영할 때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미비한 작업들, 특히나 노출해서 성공할 수 없었던 부분들, 노출해서 뭐 확실하게 잡을 수 없던 부분, 뭐 예를 들면은 사진 촬영을 할 때 어떤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한 어떤 그런 상황들, 혹은 내가 원하는 곳에 빛을 더 주고 싶지만 뭐 조명들을 주기에는 뭐 되게 어려운 상황들, 혹은 촬영 때 미처 다 하지 못한 조명 작업들, 혹은 날씨나 뭐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이 이 사진에, 혹은 내가 여러 개 찍어둔 사진들을 훨씬 더 나의 느낌으로 만들기 위한 사진의 후반 작업들을 전부 할 수 있는 곳,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메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툴입니다. 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픽셀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미지, 2D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큰 두 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는 픽셀라이즈 되는 어떤 이미지들. 픽셀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그리드 안에 이제 점점이 박혀 있는 어떤 그런 모자이크의 형태가, 아주 많은 모자이크의 형태가 집약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사진 베이스의 이미지들이 일단 픽셀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벡터라는 방식의 이미지 구현 방식인데요. 저희가 흔히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이제 이미지 재현 방식이고요. 대각선으로 이미지들, 지금 픽셀 방식이라고 하면요, 상하 좌우로 이미지가 확대되는, 이미지가 네모칸으로 확대되는 상태를 이야기하지만요, 벡터라고 얘기하면은 대각선으로 이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여도 깨짐이 전혀 없는, 선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이미지고요. 반대로 픽셀화된 이미지들은요, 이미지가 픽셀 네모칸 안에 아주 정직하게 각각의 모자이크의 중심으로 이 이미지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이미지 사이즈를 너무 많이 늘리거나 너무 많이 줄일 때는 이 픽셀들이 다 구현되지 못해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토샵.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디지털 안에서 이미지가 구현되는 어떤 이미지의 색깔 구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드렸다면요. 저희가 픽셀 이미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비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 컴퓨터가 이진수법을 이용하여 빨간색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몇 가지 조합을 사용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진수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런 색깔의, 어, 1670만 개의 색깔이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비트 수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면 1비트의 경우 빨간색이 0과 1 두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빨간색이 빨갛거나 아니거나 색깔이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얘기 2비트가 되면은 빨간색이 네 가지의 경우 지금 이렇게 2 곱하기 2 네 가지의 경우 빨간색이 있던지 없던지 중간색 그러니까 이렇게 이진수 두 개의 자릿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3비트가 되면 요런 경우의 수가 돼서 8가지 방법이 되는 거 8비트가 되면은요 요 2가 요만큼 곱해지는 거, 네, 8회 정도 곱해지게 돼서 256가지의 빨간색이 되는 거. 빨간색의 종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 요게 256가지에 되면 네, 요렇게 조합이 돼서 8비트의 경우에는 지금 요런 종류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요게 16비트로 넘어가면은 요게 그대로 한 번 더 곱해지는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은 색깔을 재현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요거의 비트 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 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포토샵을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포토샵을 기본적으로 열고 제가 일단 임의로 먼저 어, 최근에 제주도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런저런 정보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열었을 때 저는 비트수를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드에서 8피트인지 16피트인지 32피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최근에는 32피트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32피트까지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비트수는 최초에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비트 채널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업을 할 때 8피트인지 16피트인지 네, 대다수의 이미지들은 8피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피트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아주 수많은 색깔들을 재현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나 혹은 프린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색의 개수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8비트로 재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16비트로 이것들을 재현하곤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 저희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요런 식의 이미지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늘 많이 볼 수 있는 요런 식의 이미지들은요 저희 대부분 8비트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이미지 안에 산재해 있고 산재해 있는 동안에 이것들이 아주 다양한 조합으로 되기 때문에 8비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 뭐 빨간색 풍선을 저희가 사진을 찍는다 하면요. 빨간색 풍선 안에는 빨간색만 가지고 화면 전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금 네, 빛의 삼원색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지금 이 빨간 풍선이 있는 이미지에 아주 소량으로 존재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간색들의 변화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구성해야 되는데 요럴 때는 저희가 아주 네, 16비트로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위해서 제가 이미지의 일부를 한번 잘라내 볼까 해요. 잘라내 볼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의 이미지라고 얘기하면요. 요 아래는요.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색깔들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색의 변화들이 이런 데서 산재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산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 한번 크게 한번 가볼게요. 네, 이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이런 제가 지금 슬슬 이미지를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동할 때 지금 이렇게 아주 스물스물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벌써 그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16피트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피트로 작업을 했더니
자,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16) 비트로 작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더니 지금 8비트의 작업에 비해서 이 색깔의 변화가 훨씬 더 아주 부드럽게 변하고 있는 걸 이 단적인 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의 색깔 변화와 여기의 색깔 변화들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아주 부드러운 면들을 여기 가지고 있고 아주 거친 면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16비트로 작업하는 것이 때때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아주 단적인 예를 제가 이걸로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 위아래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싶을 거예요. 뭐가 다를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두 개의 이미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요, 아주 자세하게 이미지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은요, 요런 부분들, 여기에 변화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이게 8비트일 때랑 16비트일 때 두 개의 색깔 변화들이 극명하게 훨씬 더 16비트에서 부드러운 색깔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것들이 사실 결국은 다시 8비트로 우리가 전환해서 프린트 및 다른 기타 작업들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비트로 먼저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8비트를 변환하는 것과 8비트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다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요런 이미지들인데요. 요게 지금 원본 사진이고요. 요게 8비트일 때, 16비트일 때의 사이입니다. 지금 다른 건물에서, 지금 건물 등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두 개의 이미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지금 하늘에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들,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요, 아주 극명하게 8비트와 16비트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큰 차이, 네, 변화가 아니고 차이죠.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8비트와 16비트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잠깐 해봤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원래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JPG 촬영과 로우 파일 촬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촬영할 때 지금 메뉴의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건 이미지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JPG로 촬영을 하는 방법과, 네, 로우 파일로 촬영하는 방법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JPG로 촬영하는 방법은, 네, 우리가 8비트에서 그냥 작업을 하고 8비트에서 더 이상 변환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우 파일에서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네, 요렇게 로우 파일에서는 저희가 8비트인지 16비트인지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8비트와 16비트에 대한 차이로 먼저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촬영을 할 때 로우 파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반드시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먼저 한번 일단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미지를 열면 이런 이미지들,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한 이미지들인데요. 제가 일단 임의적으로 포토샵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요, 일단 색깔들을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두운 부분들을 만져서 이렇게, 그리고 노출에 대한 변화들을 밝은 영역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네, 이 사진이 애초에 처음에 제가 촬영했던, 네,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했을 때 아주 손쉬운 터치 몇 번만으로도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렇게 요 이미지 요 원래 원본 이미지가 사실 좀 흐리멍텅하기도 하고 화이트 밸런스 조절에도 상당 부분 실패했고, 네, 물론 지금 요 작업은요 제가 조금 이런 지금 포토샵에 대한 샘플을 만들 생각으로 조금 의도적으로 많이 틀린 부분을 만들어서 촬영을 한 거긴 한데요. 요 이미지가 요렇게 되기까지 제가 방금 보였다시피 정말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작업들, 물론 여기서 후반 작업들을 조금 더 하고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후반 작업들을 해서 드라마틱한 지점들을 만들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들이 지금 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까지 바뀌는데 상당히 손쉬운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도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한 안에서도 사실 이미지의 퀄리티는 사실 상당히 좋은 상태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로우 파일로 작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은 로우 파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는요 저희가 이미지를 열 때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포토샵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토샵을 일부 어떤 정상적인 경로로 포토샵을 다운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여기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어도비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카메라 로우를 지금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운받았을 때 본인의 로우 파일이 금세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로우 파일로 작업을 미처 하지 못했던, 혹은 과거에 찍었던 JPG 파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것들을 로우 파일로 여는데 몇몇 옵션만 더하면 사실은 금방 이 환경에서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사실은 사진 작업하기에는 포토샵에 본격적인 포토샵에 진입했을 때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아주 기본적인 평균 값을 올려놓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옵션들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몇몇 옵션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조리개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 아이콘, 카메라의 조리개 모양으로 생겨 있는 아이콘은요, 조리개 혹은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리개에 관련된 어떤 기본 값들, 아니면요, 사실은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버디에서, 카메라 바디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조리개 모양에 있는 이 아이콘은요, 우리가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했던 많은 실수들을 커버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가면요, 먼저 프로필, 색상 프로필에 대한 선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는 요것들은 사실은 잘 건드리지 않고, 네, 요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자동 옵션들을 보고 있는 편인데요. 일단 요렇게 지금 요 프로필에 대한 색깔에 대한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건요. 색깔이 지금 촬영된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환경을 좌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좌우하고 있는 부분이어갖고, 네. 색상의 아주 기본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RGB를 올릴지, CMYK를 올릴지, 기타 등등 그레이스케일을 올릴지,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어, 작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에 최근에는 색상 흑백, 칼란지 흑백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정해져 있긴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요.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기하면요.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화이트 밸런스는요. 흰색을 흰색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6,070 1670만 개의 이 디지털 세계에 있는 색 환경들은 모두 다 자기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만 제자리에, 무슨 색이든 딱 하나만 제자리에 넣으면요,
나머지는 제 색깔의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되어서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래프들이에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모든 색깔의 기준을 잡을 때 가장 편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항상 화이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화이트를 기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요. 모든 무채색 계열은 다 화이트 밸런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이트 밸런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요것들을요. 카메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 옵션들을 그대로 가져다 넣었어요. 자동, 태양광에서, 흐린 날씨에서, 섀도우, 그림자 안에서, 그러니까 음영에서, 그러니까 해가 맑은 날 섀도우 안에서 우리가 그림자 안에서 촬영할 때에 대한 어떤 색의 밸런스, 뭐 텅스텐 우리가 노란식의 지금 제가 지금 텅스텐 불 밑에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 전구색의 등을 얘기할 땐 텅스텐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형광등,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할 때 혹은 우리가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결정했을 때 모든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것들을 바꾸면은요. 요렇게 다양한 화이트 밸런스를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 요거를요 텅스텐의 환경에서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 내가 촬영했던 것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자동 옵션을 써주는 거 일단 먼저 해볼 만한 거고요. 화이트 밸런스는요 두 가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파란지, 얼마나 노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 저의 사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일단 화이트 밸런스, 얼마나 파란지, 얼마나 노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들에 대한 샘플을 미리 보셨을 텐데요. 이 만들어진 이 어떤 조명들은요, 이렇게 아주 노란색이든지 얼마나 파란지, 지금 요것들이 이 색깔이 얼마나 노란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켈빈도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그 켈빈도라는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왼쪽으로 가면 점점점 파래지게 됐고,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점 노래지는 이미지들. 이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요, 화이트 밸런스는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노란 등 밑에서는 인위적으로 디지털에서 파란색을 더 주어줘서 부족한 파란색을 더 주어줘서 이 흰색이 흰색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혹은 너무 파란 조명 밑에서는 노란색을 또다시 인위적으로 주어줘서 흰색을 흰색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마저 구현되지 않은 부분은 밑에 색조라고 하는 우리 틴트에서 나머지를 잡아주는데요. 자, 요 네 개의 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자주색입니다. CMYK에서 돌아가는 요 기본적인 세 개 조합들과 정확히 똑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색깔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CMYK를 잡을 때 이 포토샵 툴 안에서 들어가서 잡으면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미세하게 돌아가고 사실 어쩔 때는 내가 딱 원하는 정확한 색깔을 잡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 로우에서는요 촬영자 위주로 이 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이 변화되는 이 단계가 기존의 포토샵에서 돌아가는 단계랑은 훨씬 더 다르게 훨씬 더 부드럽게 색깔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변화를 시킬 때 우리가 훨씬 더 아주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게끔 색깔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는 노출에 대한 부분, 내가 사진을 얼마나 밝게 뺄 건지 얼마나 어둡게 뺄 건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진을 너무 어둡게 촬영했다고 얘기하면요 밝은 쪽으로 가서 점점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디테일들이 더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시죠. 자, 거꾸로 어둡게 가면요 지금 여기서 놓쳤던 이런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만약에 밝을 때는 이렇게 상당히 날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거꾸로 죄송해요. 거꾸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값인 0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요. 밝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진에서
우리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를 한 10단계의 밝기로 나눠 봤을 때 이 첫 번째 한 단계 정도, 그러니까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네. 어두운 부분에는, 어두운 부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가들을 올리나 내리나 지금 이런 어두운 부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죠. 하지만요, 이런 밝은 부분에서는 내가 밝게 만들 때, 어둡게 만들 때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영역에서는 하위 10%, 우리 어두운 부분 10%, 지금 저희 이 어두운 영역을 움직였을 때 지금 이 밝은 부분은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미지들을 만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흰색 계열은요, 이 밝은 영역보다는요 훨씬 더 좁은 상태, 상위 3% 미만의 것들을요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하늘 부분과 이 부서지고 있는 파도 부분들이 아주 극심한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거. 네, 이게 요때일 때랑 밝은 영역일 때에 대한 차이. 밝은 영역은 훨씬 더 넓은 범위가 움직이고 있고요. 흰색 계열은 훨씬 더 좁은 범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범위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죠. 검은색 계열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3% 미만의 색깔들, 지금 이 까만 바위들이 미친 듯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두워질 때 이 하늘색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들을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처, 네. 그리고 질감에 대한 부분인데 미세한 컨트라스트를 잡아주는 부분이 이 세 개의 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텍스처가 0일 때 아주 기본적으로 질감이 있는 곳이긴 해요. 질감이 있는 곳이긴 한데 얘가 이렇게 끝까지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혹은 반대로 끝까지 갔을 때 요 텍스처감, 요 질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명료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는데요. 텍스처랑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텍스처는 정말 질감만 만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료도는요. 중간 톤에 있는 컨트라스트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컨트라스트에 대한 요 대비에 대한 부분이랑 명료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이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비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색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전체에 있는 이 밝음과 어두움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지금 거꾸로 반대로 명료도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면은 전체 화면의 컨트라스트보다는 중간 톤에 있는 컨트라스트들, 지금 텍스처랑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여기 포토샵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요 명료도와 텍스처에 대한 차이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차이는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본인들이 각각의 본인의 이미지에서 요 색깔들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깊게 만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고 안개 현상 제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또다시 중간 톤에 있는 컨트라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 여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실제로 안개가 껴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개가 껴있는 부분만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색깔을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를 기본적으로 원래 색깔로 한번 맞춰볼게요. 원래 맞춰보고요. 안개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 부분에 특히나 안개가 껴있었는데요. 역시 중간 톤의 컨트라스트를 다시 만져봤고요. 안개가 낀 분들을 없애기도 하고 훨씬 더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안개에 대한 부분을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또 하나는요. 김이 서렸다든지 기타 등등의 외부적인 이유로 컨트라스트가 많이 떨어진 사진들을 조금 다시 컨트라스트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활기에 대한 얼마나 비비드한 컬러를 갖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색깔을 어떤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부분만 한번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이미지들일 때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 강아지가 있고 있는데요. 요 색깔에 그래도 그나마 이 이미지 안에 색깔이 있는 부분, 요 풀, 이 꽃이 있는 저게 무슨 꽃이었지? 네, 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꽃이었는데, 네, 요 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동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화면 기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포토샵에서 이 활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활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강아지의 이미지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사실은 채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 혹은 사실은 실제로 제가 본 이 강아지의 색깔이랑 거의 유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초록색 이 꽃들도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얼마나 비비드한 컬러를 줄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색깔이 과하게 우리가 컬러들을, 지금 현재 있는 컬러들을 훨씬 더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 이 두 개 있는 이 툴은요, 사실은 둘 다 채도에 관련되어 있는 툴들인데요. 훨씬 더 색상에 대해서, 색상에서만 이렇게 틴트를 훨씬 더 강조해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요. 채도는 세츄레이션, 이 색깔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채도 자체를 올려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두 개는 사실은 큰 차이를 저는 찾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네, 두 개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는 하나, 여러분들이 이 색깔들을 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작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조리개 툴 다음에 있는 이 다음에 탭을 이제 이어가시면은요, 요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톤에 대한 곡선,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커브로 많이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커브로 많이들 이해하셨을 텐데, 이 커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커브 툴은요, 이렇게 네,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볼지, 지금 이 그래프를요, 밑에 있는 어떤 이런 화살표에 대한 매개로 우리가 사용을 할지, 아니면 점들을 찍어서 이 커브 자체를 움직일지를 결정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 포토샵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미지 조정해서 레벨로 우리가 많이 대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점으로 찍는 부분은 이렇게 곡선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커브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컨트라스트를 그래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을 작업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커브들을 위아래로 옮겨서, 혹은 부분적으로 밝은 영역, 밝음, 어두운 영역.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밝은 영역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거, 상위 10% 내외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어두운 부분에 하위 10% 내외를 얘기하는 거, 하위 10% 하위 3% 내외를 얘기하는 거, 어두운 영역은 하위 10% 내외를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뜻하고 있기는 합니다. 뜻하고 있기는 하는데, 요것들로 조정할 때 사실 요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만질 수 있기는 하나, 또다시 우리가 포토샵 안에 들어갔을 때랑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움직여야 돼서,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을 작업을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미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차차 포토샵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얘기할 거니까 일단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선명 효과에 대한 부분,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데요. 이 선명 효과 샤픈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필터가 아니고 아예 파일을 컨버팅을 할 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부분. 네,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훨씬 더 데이터의 손상이 덜한 상태로 샤픈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샤픈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양이나 샤픈을 주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 네, 요게 이 기존에 요게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네, 이미지가 또렷해지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샤픈을 줄 때는 사실은 또한 이런 그레인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양은 정말로 이 로우 파일에서 작업을 할 때도 역시 아주 예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항상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이즈 감소에 대한 부분은 로우 파일 안에서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저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감도를 상당 부분 많이 올려서 작업을 할 때, 네, 노이즈가 아주 많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디테일을 잃을 수 있는 작업들이어서 지금 요 삼각형으로 된 요 탭 안에는요, 저희가 촬영대 미비한 것들을 잡을 수 있으나 많은 디테일 손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뒤로 오시면요, 점점 더 네,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고 렌즈 교정에 대한 것, 저희가 렌즈가 간혹 아주 광각일 때 혹은 아주 망원일 때 렌즈 자체가 갖고 있는 왜곡들을 저희가 잡을 수 있을 때 작업하는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네, 일단 격자를 없애고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격자를 없애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왜곡이 아주 줄어들면요, 저희가 아까 제가 이 강아지를 촬영할 때 실제로 강아지를 촬영할 때 제가 좀 밑에서 위를 향해서 강아지가 조금 더 저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향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걸 촬영할 때 생기는 렌즈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렌즈의 왜곡들을 잡아줄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네, 이 왜곡의 끝에 가면요, 저희가 광각 렌즈로 촬영할 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볼록한 부분들 혹은 네, 제가 위에서 이 강아지를 올려다볼 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극단적인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줄 때 좀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도 사실은 이런 강아지 촬영보다는 훨씬 더 건축물들을 촬영하는 어떤 데이터에서 훨씬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네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렌즈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색수차라고 얘기하는 이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렌즈의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어떤 그런 광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렇게 주변부가 어두워진 걸 다시 밝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데요. 사실 어쩔 때는 조금 더 이 강아지 부분 위에 나머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부분 나머지 톤을 인위적으로 주고 싶을 때도 또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점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훨씬 더 중간점이 가운데로 오든지 훨씬 더 멀리 가게 되든지 그래서 이 양들을 두 개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그레인에 대한 부분, 세부 색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조리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 위쪽에 있는 툴들을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쪽에 있는 툴들, 네, 뭐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옮겨볼 수 있는 툴인데요. 사실 저는 이 스포이드 툴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미지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텅스텐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일부러 파랗게 촬영하려고 파랗게 만든 건데요. 요것들을 네, 흰색의 어, 환경 안에서 매우 흰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 찍던데 사실은 이 강아지는 훨씬 더 누런색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검정색 현무암에 한번 색깔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게 되면요, 이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재색을 이렇게 갖고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툴들은 뭐 크롭 툴이 존재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고, 네, 이미지를 네, 이렇게
뭐 일정의 기준을 내가 이렇게 두게 되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사다리꼴로 우리가 변형시킬 수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대쪽 측면 사다리 쪽으로 변경시켜서 우리가 미처 잡지 못한 왜곡들을 잡던지 아니면 회전을 주던지 가로 세로 비율을 바꾸게 해서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조금 더 짧아 보이게 혹은 이미지 자체의 비율을 조절하기도 하고 조금씩 좌우로 옮겨갈 수 있는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 환경을 촬영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 내가 환경을 어떤 일정 부분을 선택해서 나머지 환경을 주는 부분, 혹은 이미지를 이렇게 90도씩 회전하는 부분들 또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에 대한 기능들도 나머지 툴들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 물론 이거 오프라인에서 다시 저희 수업을 다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얘를요 제가 JPG로 일단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요, 데스크탑에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G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토샵에서 다시 열 때 JPG로 되어 있는 걸 다시 포토샵에서 열고자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그냥 열리십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열리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어도비 포토샵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곤 하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JPG도 역시 로우 파일 환경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요 환경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 로우 환경을 먼저 한번 열어보시면요, 여기에 모든 파일, 요 파일에 여기 보시면요, JPG 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 때 우리가 지금 얘들을 똑같이 열 수 있는지 모든 지원되어 있는 파일을요, JPG 및 HEIC 파일로 자동으로 열기를 선택을 하시면요, 선택을 해서 다시 JPG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로우 파일의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이것들을 작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지금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요, 16비트에 대한 부분, 색 환경에 대한 부분, 레졸루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기타 등등의 다른 뭐 해상도인지 뭐 이런 다른 색 공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필히 이번 수업에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JPG 이미지들을 로우 파일 환경에서 열었을 때 우리가 작업하기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한 번씩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과제는 이 JPG 이미지 원본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JPG 원본 이미지랑 그 로우 파일로 우리가 컨버팅할 때 포토샵에서 로우 파일 환경에서 열었던 것들을 화면을 캡처한 거, 캡처하신 화면과 원본 화면과 요 로우 파일 컨버터를 통해서 작업한 거 세 가지의 세 개의 파일을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시는 걸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